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복잡한 회전관성 쉬운 건 다 하고 이제 복잡한 게 하나 남았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는 이게 왜 복잡하냐면 왼쪽에 있는 걸 할 텐데 원통의 중심축에 대해서 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수직인 거는 한 거는 곤란한데 그렇지만 저 반지름이 작은 가는 막대인 경우는 우리가 1차원인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 계산을 했어요. 계산했는데 왼쪽에 있는 거를 계산하는 게 제일 복잡한 계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요거만 한번 복잡한 계산을 한번 해보고 잊어버리도록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는 대칭성에 의해서 회전축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집합을 잡으면 거기에 이렇게 예쁜 구가 되거나 뭐 띠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걸 그렇게 잡으려고 했더니 끝에 가서는 이상해지죠. 끝에 가서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통이랑 막 만나는 부분도 있고 안 만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복잡해. 복잡하면 하지 말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복잡한 경우에는 가장 무식한 좌표를 우리가 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음과 같이 원통을 다룰 때는 우리가 원통형 좌표계 cylindrical coordinate이라는 거를 써요. 그게 뭐냐? 좌표가 뭐냐면 크게 그려야지. 이렇게 있으면 잘 그렸다. 대칭축 x, y 이렇게 원통의 중심을 x, y, z축의 원점에다가 이렇게 놨으면 우리 앞으로 그럼 여기 이 원통 안에 있는 이무의 점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보통 x, y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직각좌표계에서 그냥 x, y, z로 쓰면 되죠. 근데 x, y, z로 쓰면 나중에 적분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원통형 좌표계라는 건 뭐냐면 z축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는 게 한 직선에서 점까지의 거리는 제일 가까운 거리죠. 그 거리를 그 다음에 그럼 로가 있으면은 그걸 위에서 보면 반지름이 로인데 위에서 요 평면 위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세타인 곳에 있으면 요거의 x, y 좌표는 로 코사인 세타 로 사인 세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요 로 g만큼 요거에 z 좌표가 있으면 z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z인 곳에서 이렇게 보면 x, y, z. 그래서 x 좌표는 요거, y 좌표는 요거, z는 요거. 그래서 뭐냐면 z축 사이에서의 z축으로부터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z. 그 다음에 z축에서부터의 그 점까지의 거리 반지름을 우리 R은 원점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XY 평면에서 X축에서부터의 각도를 세타. 그러면 고점의 X좌표는 로 코사인 세타, Y좌표는 로 사인 세타, Z좌표는 그냥 Z죠. 그래서 이렇게 로, 세타, Z로 좌표를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원통형 좌표계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식하게 그럼 왜 이걸 잡느냐? 이 생긴 게 원통으로 생겼으니까 원통형 좌표계를 취하는 게 제일 문제를 푸는 게 그나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무거나 잘게 잘라야 되는데 잘게 그렇게 이상하게 자르지 말고 요 대칭성을 잘 이용해서 자르니까 어떻게 자르냐면 여기 이렇게 잘 그렸나? 요런
뭐냐? 반지름이 로. 이쪽 XY 평면의 이쪽 방향으로 요 두께가 D로. 여기가 G에서부터 요 높이가 DC. 그 다음에 X축에서부터 세타면서 D세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그리면 이렇게 있으면 색깔이 있지. 색깔로 그려. 빨간색으로 그리면 너무 흥분되니까 초록색으로. 초록색이 있나? 어디 있네.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 요걸 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요게 로. 여기가 D로. 요게 DC. 그럼 요건 뭐야? 여기가 D세타면 요 길이가 로 D세타. 더럽게 복잡하네. 그러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직육면체는 아닌데, 직육면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파인애플 통조림에서 끄집어내면 이렇게 생긴 그 원통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그 조각처럼 생겨서 정확히는 직육면체는 아니지만 그 반지름을 굉장히 작게, 그 다음에 각도도 굉장히 작게 만들면 거의 직육면체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거의 부피는 dv, 부피는 가로 d로, 세로 로 d 세타, 높이 dc. 다음과 같이 된대요. 여기다가 질량을 곱하면 아니지, 밀도 로가 근데 또 밀도를 쓰려니까 복잡하네. 밀도는 아예 처음부터 쓰지 뭐. 밀도가 뭐지? 전체 이거의 반지름이 r이면 파이 r 제곱 길이가 l이잖아. l이 부피인데 부피에다가 밀도를 여기다 뭐라고 쓸까? 로는 썼는데 어떡하지? 로를 썼으니까 우리 밀도를 뭘로 쓰면 좋을까? 이상한 에타 아무거나 써. 에타는 m 이렇게 쓰죠. 에타 로 d로 d 세타 dc.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에 회전관성을 이제 볼 거라 이거예요. 그 회전관성 어떻게 보지? di는 그거의 di는 dm에다가 뭘 해야 돼? 회전축에서부터 거리의 제곱을 구해야 되죠. 근데 회전축에서부터 거리의 제곱은 요거의 좌표가 뭐야? 로 코사인 세타 로 사인 세타 c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더라? C야. 지금 내가 제대로 썼지. 로 그러면은 로 내가 지금 아니잖아. 근데 우리 축은 G축에 대해서 회전축이 아니죠. X축에 대한 X축의 회전축이네. 근데 우리 D축에 대한 회전축이 아니지. 우리가 회전축이 뭐 아무거나인데 X축이나 Y축인데 대칭 축을 우리 X축으로 잡으면 이게 회전축이야. 이걸로 돌려. 그러면 거리의 제곱은 뭐지? X축에서부터의 거리의 제곱이죠. X축에서부터의 거리의 제곱은 X축에 제일 가까운 데 와서 X좌표가 같고 Y좌표랑 Z좌표의 제곱을 각각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랑 요거지. 요건 뭐냐면 로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Z 제곱. 내가 쓰는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됐어, dm. 이걸 다 곱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로 제곱 사인, 더럽게 복잡하네. 플러스 z 제곱 로 d 세타 dc야. 이제 그러고 세타, 변수가 3개나 있네. 로 세타 c인데 좌표축을 잡아서 이게 더럽게 복잡하지만 이렇게 더럽게 복잡하게 잡은 이유는 좌표 적분의 상한,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의 상한과 하한이 아주 저렇게 하면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나오냐? 로는 그건 제로부터 r까지지. c는 중간을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2분의 L까지지. 세타는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제로부터 2파이, 잘못 썼는데. 다시. 세타는 제로부터 2파. 요 사이에서 모두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적분인데요. 그렇지. 그렇게 복잡하지. 삼중 적분인데요. 저 삼중 적분 우리 안 배웠는데요. 어쩌라고. 하면 되지. 우리 지난번에 이중 적분 했잖아요. 이중 적분 할 때 어떻게 했더라? 그때는 사각형판이었는데 x와 y에 대한 함수였는데 x와 y에 대해서 적분했는데 x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상한과 하한이 x와 y의 함수가 아니고 상수면 x에 대한 적분을 할 때는 y는 상수처럼 y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y에 대해서 적분할 때는 x를 상수처럼 생각하고 그냥 무식하게 적분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 여기서도 그러면 자, 에타 인테그랄 제로부터 r까지 d로 세타는 z는 제로부터 아니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dz 세타는 제로부터 2파이까지 d테타 하고 에타는 앞에 썼으니까 로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z 제곱 로 d 세타 dz 앞에 있네. d테타만 쓰면 되네. 그죠? d테타. 테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쉽게 할 수 있죠. 이걸 테타에 대해서 적분한대. 사인 테타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테타죠. 그죠? 우리 2배각 공식을 쓰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테타인데 코사인 2테타는 적분을 하면 사인 2테타에 비례해. 사인 2테타에다가 2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4파 0. 사인 0, 0.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테타에서 코사인 2테타에 해당되는 부분은 0이야. 앞에 2분의 1만 적분하면 되는 거죠. 2분의 1을 적분하면 파이. 요거는 상수니까 2파이. 그리고 이걸 적분을 하면 파이 에타 인테그랄 제로부터 r까지 d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dz 이렇게 파이를 끄집으니까 로 제곱 이건 2파이가 된댔으니까 2z 제곱 로 d로야. 이제 z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z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는 괄호 안에 적분을 하는 게 z의 이차 함수랑 z에 대해서는 상수밖에 없으니까 우함수네. 그러면 굳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하지 말고 2배 제로부터 하면 되겠네. 오, 좋았어. 그러면 2파이 에타 인테그랄 제로부터 r까지 d로 로가 앞에 있고 앞에 있는 로 제곱은 로는 적분하는데 상관없으니까 z잖아. 적분하면 z잖아. 2분의 1이야. 뒤에 있는 건 z의 제곱이니까 적분하면 3분의 z 3승. 그러니까 3분의 2 z 3승인데 3분의 2 z 3승인데 2분의 l의 3승이니까 8 어떻게 되는가?
12분의 L3승. 거의 다 왔죠. 이제 그리고 나서 R에 대해서 적분하면 2파인데 2분의 L을 다 앞으로 끄집어낼까? 그럼 파이 L 에타 2분의 L을 끄집어냈으니까 로 3승 2분의 1은 6분의 1 제곱 로 파이 L 에타 이제 됐지. 이거는 4분의 R 4승 이거는 12분의 뭐야? R 제곱 L 제곱 그러면은 R 제곱을 끄집어내면 파이 R 제곱 L 에타 모자라는데 4분의 R 제곱 내가 뭘 끄집어냈지? R 제곱을 끄집어냈지? 12분의 L 제곱 하고 나서 봤더니 파이 R 제곱 L이 부피에다가 에타를 곱한 게 M이니까 다 곱하면 M이니까 4분의 1 MR 제곱 더하기 12분의 ML 제곱 여기 나왔죠. 자 이제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구했던 R이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이걸 무시할 수 있지. 그럼 12분의 ML 제곱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막대의 중심에 대해서는 12분의 ML 제곱 오케이 들어온 거 다 했네. 이거 했나? 지난번에 했죠? 이것도 했지.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 그렇게 복잡한 적분을 했는데 일반 물리가 여태까지는 쉽더니 드디어 회전 관성이 나오면서 내 인생을 망쳤어. 난 여기서부터 포기할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온 수식은 다 유도했죠. 다 잊어버려. 단 외울 거 4가지, 4개. 앞으로 우리 요거만 쓸 거예요. 요거 밑에 있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안에 있는 이게 껍질 속이 꽉 찬 거 이거 어떻게 기억한다 그랬더라. 하나는 3분의 2고 하나는 5분의 2인데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회전 관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속이 빈 게 더 같은 질량이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껍질은 3분의 2 MR 제곱 속이 꽉 찬 건 5분의 2 MR 제곱 원고리 이건 쉽지 뭐. 요점에 대해서 전부 다 똑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MR 제곱 속이 꽉 차 있으면 그거의 반 2분의 MR 제곱 이제 이거 4개면 그래도 외울만 한데요. 그렇죠. 외울만 하죠. 요거는 쉬운데 이제 요게 이제 3분의 2랑 5분의 2가 계속 헷갈릴 테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틀림없이 3분의 2와 5분의 2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게 더 크더라.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회전 관성이 크다. 그래서 속이 빈 공껍질은 3분의 2 MR 제곱이다. 이거만 이제 외우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왜 외우느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냐면 병진 운동 1차원에서의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의 회전 변수는 하나만은 다르니까 그거랑 사이의 대응을 관계를 봤더니 우리가 처음에 변위 대신엔 각변위, 속도 대신엔 각속도, 가속도 대신에 각가속도.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질량 대신에는 회전 관성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전 관성을 얘기를 했었고, 회전 관성은 우리 정의에 따라서 회전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회전 관성은 다르죠. 질량은 안 그런데 질량은 어디를 좌표축을 어디를 잡아도 질량은 그 물체의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어디를 잡아도 질량은 똑같지만 회전 관성은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회전 관성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이제 우리 앞으로 드디어 질량 대신에
회전 관성을 집어넣어야 되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 그럼 뉴턴의 제2법칙에서 F는 MA야. M 대신에 I, 회전 관성. A 대신에 가속도 대신에 각가속도 알파. 그랬으면 F 힘에 대응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회전하려는 거. 회전하려는 게 바로 그 토크라 이거. 토크는 R 크로스 F. 드디어 이제 회전할 때부터 이제 벡터 프로덕트가 들어오죠. R 크로스 F로 정의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적당한 물체가 있는데 여기 회전축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서 회전축에서부터 R 벡터 떨어져 있는 이 점피에서 힘을 F로 가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R과 F 사이의 각도는 phi.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뭐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들어올 때 문 열 때 요게 문에 경첩이 달려 있는 곳, 여러분들이 손으로 손잡이에서 힘을 가한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토크를 어떻게 가있냐? 토크를 R 크로스 F로 정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요거를 요 R의 평행한 방향, 우리가 흔히 레디얼 방향, 지름 방향이라고 하죠. FR. 그거에 수직인 거, 접하는 방향, F 탄젠셜, FT.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우리 당연히 가한 거는 여기다가 FR sin phi죠. 토크는 크기는 R 곱하기 F sin phi죠. R 곱하기 F sin phi는 여기서 보면 F의 sin phi는 요거야. 그러니까 크기는 R에다가 힘의 고고의 R의 수직인 성분만 곱하면 되죠. 이게 회전을 하려고 하는 걸 나타내면, 그럼 이 방향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토크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힘은 가속도를 주려고 하는데 토크는 각가속도를 주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이 있고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밀지, 손잡이로 이렇게 밀면 안 열린다는 거 우리 경험상 알고 있죠. 이쪽 방향은 전혀 기여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R 곱하기 R의 수직인 방향의 힘의 성분, 크기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 그러지 말고 F 방향이 있으면 요거 R 곱하기 F sin phi인데 요 괄호로 해서 우리 요 F sin phi가 접선 방향이다라는 걸 알고, 우리 F sin phi를 딴 쪽에다 놔봐. R sin phi 곱하기 F. 그럼 F에다가 R sin phi가 뭐야? 요거죠. 그러니까 힘의 크기에다가 힘의 방향의 회전축으로부터 힘의 방향에 대한 거리. 이게 R 펍 수직으로 쓴 거, 요거 이렇게 수직으로 쓴 게 R 펍, 이렇게 수직으로 쓴 거 펍이라고 읽고, 펍이 뭐냐? 원래는 퍼펀디큘러. 어려운 단어네. 이게 수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읽을 때 R펍이라고 읽어요. R펍. 여기서 R펍. F 방향의 R까지, R 방향의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요걸 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방향은 R 크로스 F. R 크로스 F 할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았을 때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길이에다가 힘을 곱했으니까 뉴턴 미터죠. 근데 뉴턴 미터면은 이게 R 다 F면은 1인데, 이렇게 쓰면 힘을 가해서 1이지만 1이면 줄이지만 토크의 단위를 쓸 때는 줄이라고 쓰지 않고 뉴턴 미터로 써요. 왜냐하면 요거는 벡터 양이니까, 벡터 양을 줄은 스칼라 단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 뉴턴 미터로 쓴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토크가 뭔지 정의했어. 봅시다. 그래서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막대,
그러니까 강체라서 늘어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m자리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힘을 이렇게 가할 수 있죠. 힘을 이렇게 가하면 그때 이렇게 회전하다가 각도가 θ인 경우, 뭐 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서부터 힘을 가하는 방향이 지름 방향에 대해서 각도가 파이인 경우, 이때 토크는 물론 크기는 방향은 R 크로스 F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라는 건 이쪽으로 이렇게 크기는 R F 이거가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sin phi, R sin phi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 탄젠셜한 방향 이 방향은 당연히 뉴턴의 선 병진 운동에 걸으면 MAT지 뭐. AT가 탄젠셜한 가속도. 근데 AT가 바로 R 곱하기 알파죠. 각가속도로 쓰면. 그래서 보니까 MR 제곱 알파죠. 강체일 경우에 MR 제곱 알파예요. 어라? 아주 깨끗한 방식인데 가만히 있어봐. MR 제곱? 점입자의 경우 이쪽 하나만 있는 경우 MR 제곱이 뭔가? 회전축에 대한 회전 관성이죠. M 곱하기 R 제곱이니까. 그걸 회전 관성 I로 쓰면 I 곱하기 알파. 그래서 강체인 경우 이 물체가 회전 관성이 I면 I 곱하기 알파. 뉴턴의 제2법칙 F는 M 곱하기 A에 해당되는 식이죠. 우리 회전에 대한 뉴턴 법칙도 그렇게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안 어렵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제를 들면 우리 여태까지 다음과 같은 도르래에 줄이 감겨 있는데 질량 M자리가 이렇게 내려온다. 우리 여태까지는 도르래가 질량이 없다고 하고서 했었죠. 이제 점점 복잡해. 이제 도르래가 질량이 있는 경우야. 도르래가 질량이 있는 경우 내려오는 거의 가속도는 질량이 이렇게 요거의 반지름이 요거 나중에 숫자를 집어넣기로 하고 내려오는 가속도는 그럼 자유물체 그림을 봐야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보면 요거랑 요거를 봐야지. 요거는 요 끝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도르래가 회전을 하겠죠. 요 물체는 회전 운동에 관한 거고 요 물체는 1차원으로 떨어지는 낙하 운동이죠. 두 물체에 대해서 힘에 대한 뉴턴의 방정식, 회전에 대한 뉴턴의 방정식 두 개가 따로 있지만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식을 하나 찾아야 돼요. 그거 세 개만 하면 된다. 그래서 보면 요거는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어. 잡아당겼어. 근데 중력이 있어. 그래도 내려올 것 같죠? 내려와. MA로 내려와. 그러니까 T로 올리는데 MG로 하는데도 MA. 우리 이걸 보면은 T가 올라가는 걸 양의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A가 음수겠네. 그죠? A가 이게 음수라는 사실을 알고. 물론 여러분들이 일로 내려가는 걸 양수로 잡으면은 거꾸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면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잖아. 토크는 R과 T가 수직이네. 접선 방향이니까. R 곱하기 T. 근데 우리 이렇게 돌아가는 이쪽 방향을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하니까 거꾸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RT I 알파. 이게 도르래가 보통 원통으로 속이 꽉 찬 원통으로 균일하다고 생각하면 속이 꽉 찬 원통의 회전 관성은 잠깐 아까 외우라 그랬는데 2분의 MR 제곱이죠. 이거 외우기 어려운데요. 걱정 말아요. 앞으로 많은 문제를 하면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알파는 여기 있는 가속도가 이게 A로 내려오면 알파는 A를 R로 나눈 거죠. 다음 것 같아요. 드디어 그래서 그 관계를 쓰면 다시 말하면 R 곱하기 알파가 A로 되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요 관계를 여기다 벌써 쓴 거죠. 요 식이랑 뭐라? 요 식이랑 보면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t가 요게 mg 플러스 a, 우리 a가 음수라는 거를 우리 잘 알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r t mg 플러스 a, 양변에서 a에 관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mr 넘어오면 플러스 mr, a는 마이너스 rmg. 좋았어. a는 2분의 mr인데 r이 다 있네 또. r은 다 없애고 2분의 m인데 분자분모에 2를 곱해주면 m 플러스 2m 2m g 마이너스. 그래서 위에 있는 양을 구할 수 있는 가속도. 줄의 장력은 이거 어디서 구했지? t는 여기서 구했네.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ma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고 알파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도르래가 이제 도르래가 질량이 있는 경우, 도르래 이제 마찰이 거기 또 마찰도 있으면 더 재밌겠네.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병진 운동을 할 때, 트랜슬레이셔널 운동을 할 때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우리 이걸 했었죠. 그러면 회전 운동인 경우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다 강체라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에서 처음 거 아까 본 거 여기서 이번에 운동 에너지 처음 똑같은 거 빼면 안 되는데 다음 같이 되면 되죠. 이게 한 1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일과 운동 에너지는 이제 회전에 관해서 쓴 건데 그럼 우리 봅시다. 과연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점입자의 경우인 아까 본 점입자가 반지름 R인 막대 길이 R인 막대에 매달려서 회전하는 경우로 생각해 봤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한 일은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아까 본 게 뭐냐면 여기 있는데 R인데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한 일은 이쪽 방향으로는 변이가 없으니까 일을 하지 않죠. 그 접선 방향으로만 일을 하죠. FT에서 간 길이 여기가 d세타만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간 길이는 rd세타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디안으로 썼을 때. 그래서 FT 곱하기 rd세타. 근데 r 곱하기 ft가 우리 아까 봤을 때 토크였었죠. 토크 d세타. 적분하면 다 마지막 처음 각도에서 마지막 각도까지 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 근데 운동 방정식을 쓰면 토크는 I 알파라며. 그치. 알파는 d오메가 dt라며. 그렇죠. 그 다음에 dt를 이쪽으로 보내는 게 더 이상 사기가 아니라 그랬죠. 이쪽으로 보내면 d세타 dt는 오메가잖아. I 오메가 d 오메가. 이제 적분할 수 있죠. 2분의 1가 돼서 우리 역시 일과 회전 운동 에너지의 정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쓸 수 있고 만약에 움직이는 속도가 각 속도가 일정하다면 역시 그때 파워는 일정하다고 하면 타우 곱하기 세타 d세타인데 dt 이게 오메가로 일정해지만 다음과 같이 토크가 일정한 경우 토크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는 없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했던 똑같은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시간이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있다가 t만큼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각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요거의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는 0이었다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고 치면 둘 다 정지하고 있었다면 처음엔 0이었다가 오메가가 알파 t죠. 마지막은. 그러니까 2분의 1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4분의 1 M 알파 t죠. 물론 요 R 곱하기 알파가 가속도 A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에 2분의 1 M AT 제곱 다음 같이 주어지죠.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mg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이걸 내가 어떻게 구했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구했지? mgh인데 mg 떨어진 거리가 at 떨어진 거리가 얼마나 되죠? 그렇지. 떨어진 거리는 2배. 이거 있잖아.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배 a 곱하기 간 거리 y라고 합시다. y. 처음이 0. 근데 이게 v 제곱이 마지막에 얼마가 된 거야? at잖아. at의 제곱. 그러니까 y는 2a분의 at 제곱. 근데 mg를 곱해야 되니까 mg. 그래서 이게 나오네. 다음과 같이. 이게 맞나? 그러면 a가 음수니까 내려오면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내가 뭘 궁금해하지? 한 1. 중력이 한 1. 이게 이거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자,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본 굴뚝이 있는데 여기다 줄을 놓고 딱 잡아당겨서 넘어간다 쾅 하고 넘어진 거.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무. 그래서 균일한 원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원통인데 요 길이가 너무 길어서 여기 있는 요거의 길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있으면 우리 아까 했던 복잡한 적분을 했던 그 결과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뭐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공식을 기억을 못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균일한 게 있는데 여기서 정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똑 쳐서 넘어간다 쭉 해서 여기서부터 Y축에서 세타만큼 각도를 딱 이뤘을 때 요때 얼마나 빠른 각속도로 요 점을 중심으로 얼마나 빠른 각속도로 회전을 할까? 오메가. 요 문제라고요. 굴뚝에 여기서부터 세타만큼 했을 때 굴뚝의 각속력이 얼마냐? 이게 어려운데 일단 회전이라니까 회전 관성을 구해보지. 무슨 회전 관성? 어느 축을 회전을 어떻게 어디서 하는데? 요 축을 중심으로 하네.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우리 요쪽을 중심으로 하는 건 아는데 12분의 ml 제곱인데. 근데 여기인데 평행축 정리. 12분의 ml 제곱에다가 m 2분의 1 제곱. 4분의 1 제곱.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은 12분의 4. 3분의 1. 3분의 ml 제곱이죠. 우리 것도 지난번에 다 계산했던. 자, 그러면 여기에 뭐 마찰이나 이런 게 작용하는 게 아니니까 요 상태랑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있나? 운동 에너지는 없고 포텐셜 에너지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하면 질량 중심이 모든 물체가 여기 모여 있는 것처럼 같으니까 처음에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2분의 1. 그래서 세타만큼 기울어졌으면 질량 중심이 이게 세타면 높이가
코사인 2분의 L 코사인 테타네. 2분의 mgl 코사인 테타. 운동 에너지는 처음엔 0. 여기서는 이때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하면 2분의 1 I 오메가죠. 다 온 거지. 다 됐어. 그래서 마지막 상태의 운동 에너지 6분의 ml 제곱 오메가 제곱. 포텐셜 에너지가 처음의 에너지 2분의 1 mgl이랑 같으면 되죠.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양면에서 다 m을 없애고 6을 다 곱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지? 여기서 이렇게 이게 더 낫지? L도 하나씩 없앨까? 좋았어. 근데 내가 뭘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6분의 1L 오메가 제곱은 2분의 G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니까 오메가 제곱은 이게 L분의 3G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따라서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또 한 가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넘어질 때 땅에 부딪힐 때 속력은 각속력은 테타가 2분의 파일 때 아니에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잖아. 그 0일 때니까 L분의 3G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가 되겠다. 이거. 점점 재밌는 문제가 나오는데 또 도르래 문제네. 먼저 여러분들이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했을 때 이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우리 풀죠? 어떻게 풀기에 요거의 자유물체 그림, 요거의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올라가는 장력 두 개는 똑같았죠. 그죠? 요걸 질량을 무시하면 이게 두 개가 장력이 똑같아야 돼요. 왜? 장력이 조금 다르잖아? 다르면 이게 질량이 0이면 요거에 작용하는 토크가 0이 아니죠? 회전관성이 0인 물체의 토크가 0이 아닌 거 하면 각가속도가 무한대가 돼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 이거예요. 마찰이 없으면. 마찰이 아니라 이 물체의 질량이 없으면. 도르래. 근데 도르래의 질량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찰이 있어야지 이거를 미끄러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같이 회전을 하려면 여기 정지 마찰력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굴러가려면 여기 사이에 마찰이 있어야 되죠. 이게 굴러가는 경우야. 마찰이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고 이제 굴러가는 경우죠.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는 이게 질량도 무시할 수 있고 마찰이 없어서 그냥 요 사이에서 그냥 쑥 미끄러지는 줄이었는데 이제는 질량이 있고 요게 같이 회전하려면 여기 마찰이 작용해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죠.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에너지 손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변이는 0이잖아. 정지 마찰력은 한 1이 0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도르래가 마찰이 있고 질량이 있는 순간 장력이 달라. 양쪽에 장력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달라야 회전을 하지. 그죠? 그래서 이 도르래가 질량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아주 문제를 푸는 관점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르래가 우리가 많이 보는 균일한 원통, 질량이 원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균일한 속이 꽉 찬 균일한 원통의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은 똑같은 질문인데 대답이 없네. 회전관성은 mr 제곱인가? 100분의 mr 제곱인가? 5분의 mr 제곱인가? 얼마죠? 중심축을 지난 균일한 원통의 반지름 r 질량이 m인 물체의 회전관성은 크게
얘기해봐. 겁내지 마. 겁낼 필요 없어. 자, 얼마? 2분의 1 뭐? 2분의 1 MR 제곱이죠. 이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수줍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계속, 안 그러면 오늘이 18일인가? 18일이면 학번 안에 8이 들어있는 사람은 8자가 들어있는 사람이라서 그러고 다 대답을 시키면 너무 가혹한가?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만있어. 이 물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물체가 속에 생각해보죠.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라고요. 각 물체가 작용하는 힘을 그리라 그랬는데, 이때는 물체가 3개인가벼. 왼쪽 M1, M2, 도르래. 3개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처음에 이거부터 볼까? 이거는 이쪽으로 T1, 이쪽으로 M1G. 어느 쪽으로 회전하나요? 이게 다시 말하면 M1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모르잖아. 모르죠. 모를 때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지? 맘대로 정하라 그랬죠. 맘대로 정하고 나중에 계산한 다음에 그게 음수가 나오면 내가 반대로 정했나벼? 그리고 방향만 바꾸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올라간다고 치지 뭐. 올라간다고 칩시다. 가속도 A로 올라간다고 쳐. 그럼 이건 A로 내려오겠지. 우리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는 T2, M2G인데 이게 A로 내려오. 됐지 뭐. 그러면 여기 작용하는 힘은 이 힘이 아니잖아. 토크잖아. 토크가 이렇게 도니까 이쪽으로 도니까 토크는 R 곱하기 지금 이쪽으로 내려온다니까 토크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걸 플러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A가 그쪽이 플러스니까 우리 원래 정한 거에 부가 반대죠. R 곱하기 그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T2, 이쪽으로 T1. 그러니까 T2 마이너스 T1이네. 이게 토크네. 이게 I가 얼마라 했지? 2분의 MR 제곱 알파가 R 곱하기 알파가 A라 그랬죠? A가 알파 R분의 A 2분의 MRA. 양변에 R이 있으니까 T2 빼기 T1은 2분의 MA.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T1 빼기 M1G는 M1A. 여기서는 T2 아니지, 밑에 거부터 M2G가 T2를 빼면 M2가 A로 다음 거죠. 자, 이제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뭐야?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양인데 도입한 게 T1, T2, A죠. 미지수가 3개죠. 식이 3개죠. 그러니까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풀면 내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마치 음모론처럼 보이겠지만 이걸 다 더하면 왼쪽에서 T1, T2가 없어지게 내가 썼어, 식을. 그죠? 다 더하면. 그지? 맞지? T1이 없어지고 T2도 없어지죠. M2, M1G는 M1 플러스 M2 2분의 M.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면 A는 옛날에 애들이랑 같이 뭐지? 햄버거 집에서 누가 주문하면 햄버거 번, 프렌치 프라이 막 고르는데 막 골라서 주면 어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생각이 나네.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제대로 구했나? 이제 봐야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정했는데 올라간다고 해서 정했을 때 A가 저렇게 나오는데 분모는 양수야. 근데 분자는 M2가 크면 양수고 M1이 크면 음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양수가 되려면 M2가 M1보다 크면 A가 양수네. 그죠?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했을 때 M2가 더 큰 거예요. M1보다. 만약에 주어진 문제에서 M1이 더 크게 주어졌다 그러면 이게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럼 이쪽으로 내려오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럼 우리 다음 같이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해야 되잖아. T1은 여기서 구하면 되죠. T1은 M1 G 플러스 A인데 요즘 약간 계산하기가 헷갈리지만 M1 G 여기다가 2를 더 더하면 되니까 통분을 하면 M1 M2 2분의 M에다가 뭘 하는 거야? 여기다 2를 더 더한 거니까 M1이 상쇄가 되고 2M2 플러스 2분의 M. T2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 T2는 M2 G-A니까 M2 G로 묶으면 1을 묶고 1에서 요걸 빼면 되니까 1은 통분하면 M2가 빠지고 2M1 M 이게 맞나? A를 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계산을 2M1 빼기 M 이건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맞나? T2에서 T1을 빼면 아닌 것 같은데? T2에서 T1을 빼면 이게 T2가 M2G-A인데 이걸 빼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지. 그죠? 1에서 저거를 빼야 되니까 2M1 1에 이렇게 주어지죠. 다음과 같이. 그래야지 요게 맞지? 하면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가속도 두 개의 장력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점점 처음에 그래서 왜 도르래가 마찰이었고 질량이 없으면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쉬웠는지를 우리 이해할 수 있다. 도르래가 마찰이 있고 질량이 있으면 도르래 회전 운동까지 우리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야.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고리 반지름이 R인 고리야. 질량이 M, 라지 M. 요거는 길이가 2R인 질량이 M인 막대야.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우리 이 물체의 회전 관성은 이 물체 회전 관성에다 이 물체 회전 관성을 더하면 되죠. 근데 오라 우리 이거를 도는 건 했는데 이거를 도는 건 안 했네. 평행축 정리네. 그죠? 이거를 중심으로 도는 회전 관성이 얼마였더라?
이걸 중심으로 도는 회전관성이 얼마였죠? 이게 2분의 mr 제곱인가? 2분의 mr 제곱. 근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니까 더하기 m 거리의 제곱 r 3r 9r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8에다가 19 mr 제곱. 어디를 중심으로? 요걸 중심으로 할 때. 요것도 그럼 질량 중심에 대한 회전을 보면 이게 얼마예요? 질량 중심으로 했을 때는 12분의 ml 제곱이었죠? 근데 여기 하면 우리 했잖아. 3분의 ml 제곱이지 않았었나? 그죠? 요걸 중심으로 3분의 ml 제곱이야. 맞나? 그죠? 아까 12분의 ml 제곱이었는데 거기다가 12분의 ml 제곱에다가 m 곱하기 아까 우리 했었죠. 3분의 ml 제곱인데 l이 2r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mr 제곱 2분의 19 더하기 3분의 4 mr 제곱 6분의 57 더하기 8 6분의 65 mr 제곱. 어렵지 않네. 좋았어. 이거는 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이제 방향을 잡았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크기가 있는 물체를 휙 던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운동의 형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일반적인 형태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질량 중심이 모든 점이 질량 중심에 모이는 것처럼 움직인다. 두 번째는 그 질량 중심을 지나는 이무의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회전 운동이 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운동은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운동에 질량 중심을 통하는 어떤 축에 대한 회전 운동을 더한 거랑 같다. 이걸 우리 보려고 우리는 병진 운동을 여태까지 다 봤으니까 회전 운동을 중심으로 본 거죠. 이제 두 개 붙여야죠. 이제 두 개를 붙이는 작업인데 두 개를 붙이는 것 중에서 처음부터 가장 일반적인 걸 붙이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뽀개질 테니까 쉬운 거부터. 굴러가는 바퀴의 운동을 먼저 우리 공부하겠다 이거예요. 바퀴의 운동을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병진 운동의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에 해당되는 물리량을 회전인 경우에는 그거 대응되는 걸로 다 바꾸면 되네. 변이 대신에 각변, 속도 대신에 각속도, 가속도 대신에 각가속도, 질량 대신에 회전관성, 힘 대신에 토크, 선운동량은 거기에 대응되는 게 이제 각운동량이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선운동량은 보존되는데요.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는 보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들을 앞으로 보겠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뭐냐? 20세기의 인류 생활을 가장 변화시킨 발명품이 뭐냐? 라고 하면 트랜지스터로 칩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컴퓨터, 휴대전화, 모든 것들이 다 그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저. 이 두 개가 20세기의 가장 커다란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은 바퀴라고 봐요. 이게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다니던 걸 더 큰 화물을, 짐을 더 멀리까지 편하게 갖고 가게 됐어. 굉장히 대단한. 그래서 그 바퀴를 보면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쭉 굴린 거예요. 굴려서
요 바퀴 끝에다가 빨간 빛이 나오게 하고 안에 이렇게 노란 빛이 나오게 한 다음에 이게 굴린 다음에 노출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쭉 찍으면 바퀴가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요 노란 불과 빨간 불의 궤적을 보면 질량 중심은 똑바로 쭉 가요. 등속 운동. 여기 있는 건 복잡한 운동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런 것까지 배우죠. 왜 배워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배우고 나서 잊어버리죠. 사이클로이드라고 하죠. 물리학과에서는 2학년 때 역학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곡선이에요. 다음 같은 그러니까 요 질량 중심의 운동은 좋은데 질량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이렇게 바퀴 끝에 여기서 운동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기술하냐. 그래서 지만 보면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요거를 보면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차근차근 생각할 거예요. 생각하는데 먼저 바퀴가 굴러가는 거.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간다는 거는 뭐냐면 바퀴가 굴러가면 요 접촉하는 면적이 점점 가면서 달라지죠. 접촉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접촉한 점은 순간적으로 지면에 대해서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어요. 그죠? 정지해 있지 않으면 미끄러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굴러간다고 하는 건 롤링. 굴러간다고 하는 거는 굴러가는 순간 지면과 닿은 점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닿은 점은 지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어요. 근데 정지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자전거 바퀴라고 하면 자전거 타다가 나 좀 빨리 가고 싶어 하고 페달을 밟아서 이걸 가속을 시키면 너무 빨리 가속시키면 미끄러지죠. 그렇지만 너무 빨리 하지 않고 계속 굴러가게 가속을 한다 그러면 가속을 하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속이 돼요? 우리가 바퀴를 밀어서? 아니죠. 바퀴를 밀어서 이게 지면에 마찰력이 작용하죠. 지면에서 마찰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가지마 하니까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해서 앞으로 가속이 되죠. 그 마찰력이 일을 하냐? 일은 안 해요. 왜냐하면 마찰력을 작용했는데 움직인 거리가 없어.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굴러갈 경우에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지만 운동 마찰력이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지만 굴러가는 경우에는 한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걸 조심하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기 있는 점은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복잡한 우리가 사이클로이드라고 배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를 보면 자전거를 요 바퀴를 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요 바퀴랑 질량 중심이 움직이면 질량 중심이랑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바퀴가 정지해 있고 그냥 회전을 하죠. 마치 여기서 약간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이 속도가 0이고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따라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는 질량 중심에 대해서 회전을 하는 운동이랑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이 병진 운동을 하는 거랑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더하는데 그 회전하는 회전 각속도랑 질량 중심의 속도 사이의 조건을 정해줘야 굴러가겠죠. 그 조건에 따라서 굴러갈지 미끄러질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굴러갈 경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S만큼 굴러갔다고 칩시다. 여기서 S만큼 굴러가면 요 밑에다가 그거 어떻게 하냐? 요 밑에다 페인트 칠을 했다고 치면 쭉 굴러가면 페인트가 이렇게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요 사이의 거리는 요 원호의 길이랑 같죠. 원호를 S라고 해. 회전 각도를 세타라고 해. 그때 회전 각도를 처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S는 R 세타죠.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를 S가 변화한 시간에 대해서 변화한 게 바로 질량 중심의 속도죠. 질량 중심의 속력이죠. 이거 미분하면 질량 중심이 R 곱하기 오메가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을 하는데 거기다가 질량 중심이 R 곱하기 오메가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두 개를 합하면 이 속도로 굴러가는 바퀴의 운동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굴러가는 걸 보면 이제 봤어. 이 밑에를 떼서 이렇게 돌아가. 오메가로 돌아가. 그럼 요 가운데는 정지해 있고 R 오메가니까 이게 조금 아까 COM이라 그랬죠. 위에는 맨 위에 밑에는 여기에서 점점 증가해서 VCOM 밑에는 마이너스 COM 이렇게 들어가는 순수한 회전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하지 않고 전부가 병진 운동을 해. 전부가 회전하지 않고 전부 가면 모든 점에서의 속도가 다 같은 거죠. VCOM. 이 두 개를 더하면 각각에서 점의 속도를 더하면 이건 VCOM. 밑에는 VCOM, VCOM 0. 위에는 2배죠. 다음과 같이 돌아요. 그래서 보면 밑에는 정지해 있고 VCOM 맨 위는 제일 빠르죠. 그래서 막 돌아가는 거 바퀴를 조금 노출 시간을 길게 해놓고 보면 찍으면 밑에는 선명하게 나오는데 위로 갈수록 잘 안 희미하게 나오죠. 이게 빨리 움직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점을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에 요걸 병진 운동을 더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지만 우리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냐 순간적으로 여기에 정지하고 있으니까 요점을 중심으로 이 전체가 회전을 하면 되네.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을 하면 그럼 요 질량 중심은 R 곱하기 오메가 맨 끝은 2배 R 곱하기 오메가 2배 VCM이죠. 자, 그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 알았어. 이제 굴러간다. 이제 굴러가는 건 이제 쉬웠어. 뒤에 나와 있네. 요 슬라이드까지만 하고 이제 끝냅시다. 그래서 여기서 맨 위에 거 요거. 운동 에너지는 요걸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요점을 중심으로 한 회전 에너지. 근데 회전 평행축 정리하면 이거는 ICOM 더. 정계에서 쓰면 2분의 1 IC 2분의 1 M R 오메가 제곱 MV 제곱. 아주 간단한 결과가 나오죠. 굴러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정지에서 회전하는 순수한 회전에 의한 회전 운동 에너지에다가 전체가 회전하지 않고 전부 다 병진 운동을 하는 병진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돼요. 아주 쉽죠. 굴러가는 건 자체에서 회전하는 회전 운동 에너지에다가 전체가 움직이는 다음과 같이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구른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험이 끝나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하고 우리 여기서 강의를 끝내도록 합시다.